되는데, 그죠? 예. 회사 다닐 때도 그런 말 들었거든요. 회사 다닐 때 처음에 우수상을 받을 때 그때 팀장님께서 저를 칭찬하시면서 했던 말이 종률이 저러면 불독이다. 물으면 놓질 않는다. 불독 사냥개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역시 점포개발은 역시 사회생활은 집이 어려워 잘해 이러더라고. 이게 욕이야 칭찬이야. 아무튼 그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그때 그 어릴 때 들었던 말인데 이제 좀 순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누가 건드리면 못 참을 때가 있더라고요. 자, 이제 사도랑 해낭도로 이야기로 슬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사도고 오른쪽이 해낭도로 이야기입니다. 법정도로에 연결된 개인의 도로인데요. 자, 왼쪽에 사도를 봅시다. 그러면 사도는 이만큼 원래 한 덩어리에 한 개의 소유권 한 명의 땅이었겠죠. 그죠? 그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주택단지를 만들고 그 사이에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구라부 펜션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맞나요? 이런 것들은 명백히 사도죠. 그러면 집에 있는 땅의 지목은 뭐겠어요? 당연히 이거는 되겠죠. 요거만 도로로 되겠죠. 자, 그런데 오른쪽에 현황도로는 뭐냐? 현황도로는 A 필지, B 필지, C, D 이런 필지가 쭉쭉쭉 있는데 그 옛날에 집이 이렇게 있었으면 집 없는 틈새로 이렇게 밟고 다니다가 보니까 도로화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B 필지 할아버지가 내 땅의 전체는 지목이 된데 도로로 쓰이는 요만큼만 동네 사람들 도로로 밟고 다니기 좀 마음 편이라고 필지를 분필해준다. OX. X. 그럼 필지 분할도 안 했으니까 지목 변경도 안 했겠네. 맞나요? 맞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자, 내가 여기 별표친 요 땅을 사가지고 건축 허가를 받으려고 한다. 그때는 제일 이 사도에 접했네. 별표친 땅이 사도에 접했어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이 사도 주인 승낙을 동의를 받아야 건축가 나느냐 아니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근데 이거 지정 공고했네? 그러면요. 법적으로는 건축가 나는 땅이 될 거고 근데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뭐 굴착이 용이하냐 아니냐 이까지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B 땅이 있고 내가 C 땅에 건축을 하려고 한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옛날부터 도로를 밟고 써왔네. 언제부터요? 그 공무원이 그 자리 오기 전부터도 해왔고 그리고 그 전에 또 보니까 이걸 건축법상의 도로로 쓴 이력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세대 주택을 지으려고 그래. 그러면요. 용도적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야. 그러면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도로가 부실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뭐 단독주택이나 작은 근생 짓겠다 이러면요. 그러면 건축법상의 도로가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 확률이 높다라고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면 100% 된다. 아니요. 그렇게까지 말 못하겠어요. 95% 정도 된다. 그래서 저는 현황도로에 접했다 이러면 그냥 뭐 지역 건축사한테 한번 상의도 해보고 입찰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현황도로가 아리까리한 영역의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사도는 누구 거예요? 당연히 개인 거죠. 현황도로는 누구 거예요? 현황도로는 지자체보다는 개인 거가 더 많죠. 그러니까 현황도로는 발생은 전부 다 개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현황도로를 확충하면서 지자체에서 보상을 하고 그렇게 된 경우가 많고 발생 근거는 사도는 개인이 개발하려고 브라보 펜션 단지를 만들면서 전원주택 단지를 만들면서 사도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현황도로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진짜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밟고 다니다 보니까 도로화 돼버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도로화된 거다라고 하는 이유가 도로로 딱 하겠다는 의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밟고 다니다 보니까 못 막는 거야 이제 와서. 그래서 도로화 돼버린 겁니다. 이용 목적은 사도는 요 사람들만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특정인들만 쓰는 거고 소수죠. 현황도로는요. 불특정 다수죠. 도로 개설 시기도 사도는 언제 만들었는지가 명확하잖아. 근데 현황도로는 이거 언제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현황도로다 그러면 저는 하는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첫 번째가 불특정 다수. 그 다음에 개설 시기가 불명확한 거. 그 사도는 특정이고 소수잖아요. 그리고 언제 만드는지 확실한 거고. 그 다음에 사도는 지목이 도로가 일반적인 거라면 현황도로는 전납대 뭐 등등등 있고 도가 별로 없어요. 지적 분할도 현황도로는 되어 있지 않죠. 자, 그 다음에 공도가 되는 경우, 건축법상에 되는 경우, 도로가 되는 경우 사도다 이러면요. 사도가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정 공고를 해야 되는 거죠. 쌤, 그럼 그 도로 사도가 지정 공고 됐는지 아닌지 내가 어찌합니까? 지자체 물어봐야죠. 토지용 계획 확인서에도 남목에 따른 도로다라고 표기하는 지자체도 있기도 한데 표기 안 되는 경우는 정말 많거든요.
왜냐면 제가 알기로 2003년도인가 지정공고가 나온 법이 정해진 법이 입안됐는데 지자체에서 관리를 안 했어요. 사실상의 지정공고인 도로 때 담당자는 모르고 있고 이런 것도 정말 많아요. 도로대장도 아예 없고 도로대장이 아니라 지정공고 자체를 모르고 있다니까. 예. 그래서 이 어중간한 구간이 그들이 되게 많고, 자, 현황도로가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과거에 건축법상 도로로 쓰인 이력이 있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죠? 그 다음 또 뭐가 중요하죠? 용도지, 그러니까 큰 걸 지으면 안 된다. 또는 도로가 많은 용도 지역이 안 된다. 그러니까 녹지 지역이나 관리 지역에서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쌤 그러면 상업 지역이나 또는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 현황도로를 건축한답니까? 아닙니다. 안 합니다. 근데 그런 동네는 가보면 도시계획 도로가 반듯반듯한 도로가 많지 않은 동네 있죠. 그런 동네 도로가, 그러니까 일단 전제가 현황도로를 건축허가 받으려고 한다. 그럼 그 동네가 도로가 좀 귀한 동네. 예. 강남역 이런 데 봐봐. 도로 얼마나 반듯반듯해요. 여기 현황도로 높지만 야, 이런 동네에 현황도로 주인이면 정말 열받겠다. 이 비싼 땅에. 아무튼 이런 동네에서 현황도로 도로 이미 많은데 뭘 현황도로까지 건축법상 도로 되려고 맞나요? 그래서 아니겠죠. 길 막으면 어찌 됩니까? 사도를 막으면 안 돼요. 현황도로 막으면요, 이것도 안 돼요. 둘 다 막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이고 불가합니다. 예전에 어떤 경매 강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 사도, 그러니까 전원주택 단지가 나왔는데 사도가 이렇게 굉장히 나뭇가지처럼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를 낙찰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사도를 낙찰받아, 좀 설명을 좀 해볼까? 그러니까 조사 자체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었거든요. 그때 경매지는 생략하고요. 그때 수원에 있던 데인데, 와, 못 찾겠다. 제가 기억이 나는 대로 대충 그려보겠습니다. 법정도로가 이렇게 있고 전원주택 단지를 이렇게 크게 만들었다. 그러면 요 안에 도로가 막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렇게 요런 데는 집 짓는 필지가 있다 하고 그림이 좀 엉망인데, 요런 데가, 나머지 요런 데가 다 도로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사도 부분을 낙찰받아가지고 길 막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현지들 앞에서 하더라고요. 언제가 안 되는데. 그리고 그 물건의 경매 감정가가 사도를 포함해서 감정했거든요. 그래서 경매에 나오기를 사도를 포함해서 요런 데 땅이 몇 개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도로는 도로대로 감정가 들어갔지만 낙찰받으면 쓰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 빨간색 땅만 면적 곱해가지고 평당 얼마 계산해가지고 낙찰가를 정해야 되는데, 전체 땅을 가지고 경매 나온 전체 면적 가지고 평당 얼마면 싼 거 아니냐 이러더라고요. 잘못 접근한 거죠. 도로는 도로 부분 떼고 평가를 하는 게 그게 더 정확하죠. 아무튼 막으면 어찌 됩니까? 그래서 막으면 구속입니다. 그 다음에 또 했던 이야기가, 사람은 지나가게 해주고 차만 막는 건 되지 않냐 이러더라고. 구속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했던 말이, 혹시 음식 뭐 좋아하냐 이랬어요. 제육볶음 같은 거 좋아하냐 물어봤어요. 사식 넣어주려고 하는데. 예, 예. 창의적인 건 좋은데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법적으로 안 되는 걸 자꾸 구속을 안 됩니다. 예. 현황도로 주의해야 될 것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 보세요. 현황도로다. 자, 이 땅 봐봐요. 경매 나온 땅 봐봐. 모양 얼마나 반듯해요 지금. 맞죠? 완전 반듯하죠? 뒷장 넘겨봐요. 반전이 생깁니다. 스카이뷰 봐봐. 이 땅이거든요?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 버리죠? 맞나요? 이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적도만 볼 때는 이렇게 반듯하게 생긴 땅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실제로는 가운데로 도로가 있어 버리죠. 그죠? 실제로 이렇게 도로가 있어 버리니까 이 땅은 어떤 땅이냐? 이 땅 한 개, 이런 땅 한 개예요. 사실은 이런 땅입니다. 와, 너무 안 좋죠. 가운데 현황도로를 막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제가 강의하다가 보게 된 건데, 이 땅이 지금 지도로 보면 도로가 이렇게 난 것처럼 보이거든요. 현황도로를 폐도시킨 것 같아요. 지금 도로가 되게 널찍한 도로가 났네.
그러네. 도로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엄청 넓혔다, 그죠? 여기까지 이제 계산 못했어요. 이 도로가 나면서 도시계획 도로를 확충하면서, 그 다음 어떻습니까? 도시계획 도로를 확충하면서 요걸로 보자면, 이 지적도로 보자면, 도로가 요렇게 내고, 요렇게 내고, 요렇게 한 개 또 만들었어요. 그러면 좀 전에 있던 이 그지 같은 현황도로 이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죠? 요거 폐도시켰네. 예. 저 여기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예. 뭐냐면 이 물건 조사를 안 했거든요, 제가. 조사를 안 해서 도시계획 도로가 나고 폐도가 될 수도 있느냐, 그거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런 도로가 나지 않는다면 현황도로 폐도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 땅에 다른 쪽으로 도로 내주고 폐도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한번 해봐요. 무릎 다 달아없어진다니까. 왜요? 이 도로 이해관계자들한테 가서 다 동의받아서 폐도에 대한 동의받아야 되거든. 그냥 동의해주겠어요? 무릎 꿇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누구 지나간다면 죄송합니다. 아무튼 폐도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얘는 도시계획도로 확충하면서 현황도를 폐도시켜버렸네요. 그 다음에 도로로 지정 공고된 도로다라고 한다면 건축법 2조 1항 11호 남목에 따른 도로하고 가로를 닫고 일부 도로 일부 포함되어 있죠.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경우는 이렇게 해가지고 앞부분이 지정 공고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도로 폭소의 미달이다 이럴 때 양쪽 도로가 있고 양쪽으로 대지가 있다면 정중앙에서 필요한 만큼 넓히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도로가 4m인데 그림 그려볼게요. 자, 가운데 도로가 만약에 4m다. 그런데 건축 허가를 받으려고 했더니 네가 지으려는 그런 건축물들은 도로에 접한 길이가 6m야. 그래야 허가나 이런 건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야? 요즘 지자체에서 웬만하면 공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도로 접한 길이가 6m일 때 허가를 해주거든요. 그럼 이렇게 대지분할 생길 수 있나요?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앞에 빼빼로 같은 대지분할 있잖아요. 이쑤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대지분할 한 거일 거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을 대지분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남목에 따른 도로로 지정 공고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건 지정 공고를 했네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조금 중요한 이야기를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그 7교시 마지막 시간에 할 내용이기도 한데 거기 사례이기도 한데 우리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쌤, 내 땅이 요런 땅이 있는데 땅이 있는 게 아니죠. 그분이 제 추천 물건을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가지고 어떻게 내가 뭐라 그래요. 그래서 입사를 하시겠죠. 그래서 낙찰 받았는데 잘 됐어요. 근데 이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낙찰 받고 얼마 안 있다가 되게 큰 금액에 1년 13개월 만에 되게 큰 돈 받고 팔았거든요. 그래서 고맙다고 이렇게 호도도 보내주시더라고요. 참 까서 주던가. 그래서 돈도 있고 상품권도 있는데 굳이 호도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2개는 까먹어 봤나. 그때 있던 이야기 중에 또 하나인데, 자, 우선 법적인 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A가 이렇게 단지를 크게 만든다. 그죠? 그러면 B 땅을 갖고 있으면 요렇게 이 도로를 지정 공고하잖아요. 지정 공고한 거를 공짜로 쓸 수 있나요? B는 법적으로 쓸 수 있죠. 근데 그래서 남목에 따른 도로 설명은 요게 난데, 근데 우리가 B 땅 주인이다. 다시요. 우리가 A 땅의 주인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크게 단지 개발한다 그럴 일 별로 없을 거거든. 그럼 B 땅 주인이다 이럴 때 요 땅값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 형님한테 제가 조언 드리기를 좀 그런 거 좀 하지 말고 좀 짜잘한 거 가지고 하면서 내가 그랬거든. 왜 그랬냐? 법정 도로가 있고 여기에 개발하고 한 땅이 제 스카이비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겠습니다. 스카이뷰 딱 보면은 우리 땅이 요 땅이거든요. 요 땅. 대충 표시하겠습니다. 요 땅인데 이제 안 되네. 지금 여기 뭘 짓고 있더라고요. 전 뭐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옛날 스카이뷰 보면 여기 다 덮여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발 안 된 상태인데 회님이 제게 질문 주시기 그래요. 쌤, 여기에 뭐를 단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래갖고 내 땅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도로를 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땅값을 어떻게 하면 비싸게 팔 수 있는지 계속 평당 얼마에 팔려고 하는데 얼마에 팔면 좋겠냐는 거. 얼마에 팔면 좋겠냐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거든. 아니 땅 몇 평 된다고. 그 평당 얼마 더 받아봐요. 그거 몇 평 대준 하는데 그거 맞죠? 얼마 안 되잖아 이거 돈 많이 받으면 뭐 하냐. 근데 이 사람이 개발해서 도로를 내면 내 땅이 돌지.
도로에 접한 당되니까 같이 올라가죠. 그냥 고집 피우지 말고 팔아라, 그냥 대충 팔아라고.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대신에 이거 지정 공고하겠죠. 남목에 따른 도로 되겠죠. 근데 나중에 가서 깽판 칠 수 있단 말이야. 요 땅값 협상할 때 되게 불편하게 해버리면, 그럼 나중에 이제 입장 바뀌면요. 이 도로 주인이 여기다가 도로 조명 안 돼, 건축허가 못한다, 굴탁 동의 못 해준다,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매매를 하면서 그걸 받아라 그랬어, 내가. 땅값을 올려받지 말고. 땅값은 대충 협의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고, 나중에는 그 사람 도로 주인 된다. 그 사람한테 그 도로 승낙 받아라, 이러면 어떡할 거냐. 그러지 말고, 매매할 때 그걸 조건으로 다 받아라, 그랬어. 굴착 동의까지 다 받아라. 그래서 서류 있냐, 얘들아. 그 동네 설계사무소가 있다고. 나한테 없다고. 그래서 설계사무소 데리고 가서 받아라고 그랬지. 근데 협의하다가 전체를 다 매매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 팔아넘기는데, 더 중요한 건 뭐다? 요 도로를 낼 때 우리 땅이 있다. 그러면 요 인접한 땅을 살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내 땅을 갖고 있는데 도로를 내게 된다면, 그러면 땅값 협상은 협상이고, 요 도로를 내가 무상으로 쓸 수 있게끔 그 서류를 확보해 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다음에 지정공고랑 그 지정공고된 도로에 접한 물건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파주 원롱면 민선 리에 경매 나온 사례고,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인데 뒤에 토지용 계획 확인서를 바로 볼까요? 저는 지도로 위전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도로 하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건데, 저는 요 지역에 꽤 관심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좀 관심이 좀 떨어졌는데, 지금 요거 입찰할 때 또는 그 전에도 요 지역에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왜 그랬느냐? 요게 서울 문산간 도로가 있죠. 서울 문산간 도로가 요렇게 개통했잖아요. 요까지 와서 이 도로가 김포공항을 지나서 광명을 지나서 그 다음 뭐지죠? 요렇게 해가지고 이 도로가 제1외곽, 2외곽을 다 뚫고 지나가는 도로거든요. 제1외곽은 여기 요거고, 제2외곽 고속도로가 요렇게 해서 법원리가 돼요. 법원리. 이래가지고 광정면을 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도로거든요. 없던 IC가 여기 한 개 생기고, 제2외곽 고속도로 IC가 여기 생기고, 원롱 IC가 여기 할 때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 이렇게 도로 확충되면 어떤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겠어요? 어떤 건축물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겠어요? 공장하기 좋은 용도지역은 뭐예요? 계획관리.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으로 공장하기 좋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지역은 어디예요? 한 김에 수도권 정비계획법 갈게요. 뒤로 쭉 넘겨봐요. 요 페이지. 슬라이드 몇입니까? 오른쪽 밑에 뭐라 몇 번이에요? 144라고 합니다. 과밀업제권역은 뭐죠? 과밀업제권역은 산업과 인구가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인 종합대학이라든지 뭐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들 서울 과밀업제권역은 가급적 하지 마 이런 거예요. 그죠? 자연보존권역은요. 우리가 항상 푸르게 해야 되니까 여기는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것들 하지 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연보존권역, 그러니까 가평, 양평, 여주, 이천, 광주, 경기 광주, 용인의 북쪽 절반이 되어 있죠. 여기는 물을 버리면 한강 수계로 가는 지역이야. 그 다음에 성장관리권역은 뭐라고 써놨어요? 과밀업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유치하고 돼 있죠. 그죠? 다시 질문. 과밀업제권역 제1외곽 안쪽 것들 있잖아요. 거의 다. 얘네들을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한다. 이게 뭐죠? 우리 쉬운 말로 계획적으로 유치한다. 이걸 뭐라고 해요? 빨대 꼽는다 이러잖아. 빨대 꼽는다. 그 빨대가 뭔데요? 여기 있네 빨대. 이렇게 요게 빨대잖아요. 이렇게 서울 문산간도로. 그래서 빨대 꼽는 도로 이거 엄청 중요해요. 2외곽, 1외곽 빨대 꼽는 도로. 빨대 꼽는 도로 몇 개가 뭐 어디 있습니까? 하면 요거도 하나 있고요. 양평, 송파 고속도로도 있고, 그 다음에 양주 서울간 고속도로도 있고, 그것들을 연결하면 굉장히 큰 세로축이 되거든요. 서울 문산간 도로도 큰 세로축이 되고, 그 다음에 시간 또 지나서 하겠지만 강화에서부터 계양으로 들어간 빨대 꼽는 도로 있잖아요. 그런 것들 생기면 요 과밀업제권역의 수요가 이렇게 넘어오기 딱 좋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질문. 그러면 안쪽 공장이 넘어온다. 자연보존권역으로 많이 가겠어요? 성장관리권역으로 많이 가겠어요? 성장관리권역이 좋죠. 그래서 땡땡간 도로가 난다. 성장관리권역의 계획관리지역이 제일 잘 올라요. 자, 한 개 더. 아까 여기 보니까 남목에 따른 도로 할 때 원래는 3m 도로에 접했을 때 공장허가 났죠? 맞나요?
그런데 대부분의 지자체가 뭐라고요? 공장 개발을 할 거면 뭐라고요? 도로폭을 몇 메다로 해라? 6m로 해라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정리할게요. 계획관리 지역에 돌이 되는 데는 어딥니까? 빨대 꼽는 도로가 나는 동네에 도로 6m,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으로는 성장관리권요. 아유, 다시 하겠습니다. 빨대 꼽는 도로가 나는 빨대 꼽는 도로가 개통 예정이다. 그럼 어떤 땅을 살까요? 성장관리권역에 계획관리지역에 도로는 6m 이상. 몇 평짜리 살까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 동네마다 공장 스케일, 원하는 스케일이 다 다르거든요. 냉동 창고 잘 되고 이런 데는 공장 좀 작아도 되는데, 큰 공장 잘 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제가 그까지는 지역별로 파악을 못해서 잘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요 동네에 투자를 좀 했어요. 예. 참고로 등기부에 제 이름은 전혀 없습니다. 저 말고 저로 인해서 수강생들 투자를 그대로 했죠. 그래서 트라이 했던 물건 중에 한 개고, 요거 2등 했던 사례거든요. 예. 우리가 거의 감정가를 썼는데 떨어졌습니다. 아무튼 요 물건 볼게요. 자, 이 물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로 보니까 대로 3류에 뭐라고 해놨어요? 접함이라고 하죠. 접함이라고 했는데 옆에 보니까 뭐라고 써놨어요? 도로구역이죠. 맞죠? 옆에 보니까 도로구역이다. 자, 여러분들이 국토관리청 공무원이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거 볼게요. 지금 경매 나온 땅이 이 땅인데 토지용계획 확인서 상으로는 1번 국도입니다. 1번 국도에 접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땅인데 여러분이 국토관리청 공무원이다. 자, 지금 출입하시오. 하긴 좀 어때요? 여기 얼마나 쌩쌩 날린데 들어가려고 그래요. 감속처럼 만들면 되지. 아니 그래도 옆에 여기 도로 있잖아. 맞죠? 이 도로 있잖아 자식아. 그냥 일로 진출입해. 라고 할 가능성이 대단히 커요. 이 물건을 그때 제가 기흥에 토지 분피라는 문제 때문에 용인 기흥에 있는 토목설계사 사무소랑 이야기를 많이 할 때거든요. 기흥에 있는 토목설계사 사무소한테 이거 도로 조정 나을 것 같아요. 물어보니까 그 사람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파주죠. 파주는 국토관리청 의정부지사거든요. 그러면 경기 용인 사람이 가본 적 없겠죠. 파주시청 앞에 토목설계사하고 이야기해보세요. 택도 없습니다. 이게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러더라고. 아마 안 될 게 아니고 내가 봐도 안 될 것 같아. 뭔 구실을 잡아서라도 안 될 것 같은데 구실 중에 하나가 뒤에 사도가 있죠. 그럼 당신 땅 명지도 아니잖냐.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야기해볼까요? 1번 국도 개설 목적 자체가 뭐예요? 인접필지 개발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신속한 이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못 해주겠다 하더라도 네가 피해 있는 거 없다. 네 좋으라고 만든 도로가 아닌 거예요. 좀 저질스럽게 말해볼까요? 여친 예뻐졌어. 그럼 오빠가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일주일 뒤에 내 몰래 소개팅 가려고 예뻐진 거네. 그래서 살 빼고 있네. 그럼 내가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좋으라고 한 건 아니죠. 그러나 예뻐졌으니까 나도 조금 좋죠. 비교가 좀 이상한가? 이 땅 좋으라고 돈 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로 접하는데 왜 허가 안 해주냐? 그게 안 먹힐 때가 많다니까. 다른 조건이 된다면. 근데 이제 환장할 게 뭐냐면 이 도로가 옆에 보면은 여기 지목이 된 땅이 있죠. 그죠? 그러면 앞에 사도 이 부분이 꺾인 이 도로가 건축법 2조 1항 11호 남목에 따른 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겠죠. 맞죠? 이거는 이 옆에 동그라미 지목이 된 땅은 등록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럼 이 도로는 100% 남목에 따른 도로입니다. 토지용 계획 확인서 이렇게 표기 안 해서도 이건 100% 남목에 따른 도로가 맞아요. 그런데 어디 갔지? 이 땅이고 요 건물 지은 사람이 요 도로 주인이거든요. 동의를 해줄까? 안 해주겠죠. 법적으로는 건축허가 나요?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파주시청이 문의했을 때 파주시청 담당자 뭐라고 했냐면 도로로 지정공간 거 맞습니다. 그럼 건축허가 나겠네요. 예, 건축허가 납니다. 예. 그러면 요거 받고 나서 또 건축허가 내려가겠습니다. 하는 말이 건축허가는 나는데 굴착 동의는 받아와야 됩니다. 이런 게. 뭔 소리야 그게. 실제로 그렇게 말했어요. 건축허가는 나는데 굴착 동의는 받아와야 됩니다. 이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법적으로 하면 건축허가 내줘야 되는 거 굴착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펜스 이 사람이 못 들어가게 하려고 이렇게 막은 거잖아요. 답사 갔을 때 여기 도로 주인이 자기 승낙 안 해줄 거라 그랬어요. 근데 조사를 하다가 알게 된 건데 이 땅에 그 오토바이 전시장 있죠. 그거 하는 걸로 그 허가를 받았고 도로 주인이 동의까지 해줬어요. 근데 착공을 안 했어요. 그 상황에서 이게 경매에 나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가서 이 사람의 승낙을 받아야 될 문제도 좀 있긴 했는데 근데 어쨌든 보세요. 법적으로는 건축허가 내줘야 되는 도로 맞나요?
맞죠? 맞죠? 그러면 만약에 행정청이 건축허가에 대해서 거부 처분하다, 거부 처분에 대해서 다시 행정소송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해가지고 건축허가 따낼 수 있느냐? 난 따낼 수 있다고 봤어요. 왜냐면 여기 봐봐요. 여기 굴착하면 되잖아. 맞죠? 맨홀 여기 있죠? 하수관 여기다 연결하면 될 것 같거든요. 맞죠? 그래서 나는 이거 될 거라 봤어요. 왜냐면 이 도로를 만들 때, 요렇게 이 건물 만들 때부터 이 사람이 요 땅 좀 지으라고 이렇게 토목 설계부터 그렇게 했던 거예요. 내가 봐서는. 근데 경매 넘어가고 도로 주인 바뀌니까 이 사람 욕심을 내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협의가 될 것 같고, 만약에 협의 안 된다. 난 이거 강제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입찰했던 거예요. 입찰했다가 2등 해가지고 떨어진 거거든. 제가 어디 그 개발하려고 하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 요 옆에 한번 그려볼게요. 앞에가 도로구역이고, 그 다음에 거지 같은 현황도로가 있고, 요게 내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뭐 KC 땅이 이래 있는데, 정화조로 가는 그 관이 여기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상가 건물을 지으면서 건물 내에 정화조를 하면 때마다 똥포로 와야 되잖아요. 맞죠? 그리고 정화조 그 매설 비용도 제법 드는데 요 앞에다가 내가 요것만 딱 연결을 하면은 내 건물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제 똥이 떠내려가게끔 하면 되잖아. 그럼 정화조 안 배상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야, 이 땅 요거 팔려고 하는, 요만큼 요거 파는데 이 사람이 동의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에이씨 해주지 마라. 소송하자. 왜냐면 이거는 공동으로 쓰라고 만든 거잖아요. 해줘야 된다 이것도. 근데 이제 뭐 민원 넣어보면은 동의 받아서 해라. 거부 처분할 수 있거든요. 거부 처분에 대해서 다시 행정소송 해가지고 내가 네 피해 입은 거에 대해서 민사로 돈 줄게 하고 해도 돼요. 근데 이거 그래서 안 된다고 설명하시는 선생님도 많은데 됩니다. 법적으로 되는 게 할 수 있는 권리인데. 근데 이제 다시 볼게요. 이게 이쪽이 없고 저 멀리 뚝뚝 떨어져 있다. 거기 파면 사도잖아요. 사유재산이죠. 어쨌든 침해 정도가 심하다. 그러면 또 브레이크 걸리죠. 맞죠? 처음에 과일 바구니 사가지고 찾아가서 막 한다 승질 나가지고 이제 한다고 그냥 니 알아서 나한테 민사 소송해라고. 민사는 형사는 공사금지 가처분 해보라고 되는지 내가 그러고 있습니다. 한 개 더 볼까? 파주 조리읍 여기가 봉일천동이거든요. 찾았다. 여러분 코너 땅 좋죠? 그죠? 일반적으로 형님들이 코너 땅을 훨씬 더 선호하실 건데요. 한번 볼게요. 용도지역이 여기가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란 말이에요. 그죠? 일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앞에가 뭐예요? 도로구역이죠. 그죠? 그러면 도로구역이 뭐야? 생생 딸리는 도로란 뜻이잖아. 코너 땅이면 그럼 요 땅 코너 땅이죠. 그럼 일반적으로 상업적 가치는 코너 땅이 더 좋다라고 하고 생각하실 텐데 스타벅스 같은 것을 개발한다. 그럼 코너 땅 진짜 지옥이라는 게 지옥. 왜냐면 국토관리청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허가를 해주겠어요? 해주려고 봤더니 코너 땅이라서 트래픽도 많죠. 맞나요? 횡단보도 늘긴데 그럼 횡단보도를 해갖고 가속차로 만든다고 안 돼, 자식아 이런다고. 그래서 요 땅을 그 전에 스타벅스 개발하려고 했거든요. 그때는 코너도 아니고 네 땅이니까 안 되겠냐라고 생각했는데 와 국토관리청에서 이렇게 들어가라는 거라. 이거 뭐 누구 스타벅스 씨 망하게 하려나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이게 지금. 근데 관찰 못 시켰어요. 협의 못 봤어요. 그래서 이거 물건 드랍시켰어요 결국은. 이 매매 계약하러 갔을 때도 그 매도인한테 허가 조건부로 계약하자 그랬거든요. 매도인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아, 요 새끼 안 되는 건 지도 않은구나 이 새끼들도. 왜냐면 허가 조건부로 계약해서 허가를 문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허가 단계까지 트라이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절대 안 된다 그러네. 설계비라든지 이런 비용은 내가 다 부담하겠다는데 근데 안 된다는 거야. 안 되는 줄 아는구나 이 사람이. 그게 이제 정말 단점 중에 한 개가 협의가 안 되는 게 뒤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 진출하면 되지 왜 꼭 앞으로 들어오냐 이러더라고요. 스타벅스인데 어떻게 뒤로 들어가요? 그죠? 쌤 혹시 녹화하시는 거예요? 핸드폰? 아니. 네. 아니죠. 자, 그 다음에 포승읍 도곡리에 건물 엄청 잘 지어진 건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건물을 제가 왜 잘 지어진 건물이라고 했느냐. 예전에는
땅이 이렇게 크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사도를 넣고 나머지 땅을 분필하는 허가를 다 해줬단 말이에요. 뭐 없이, 건축허가 없이 분필하는 허가를 다 해줬거든요. 근데 이래 놓으니까 이 기획부동산들이 되게 기승을 부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자체마다 계속 이제 분필을 자꾸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근데 땅 덩어리 갖고 있는 사람 분필을 해야지 또 잘라서 팔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옛날에 어떤 경매 물건이 하나가 재밌는 게 있었냐면, 그림은 이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비슷합니다. 거기가 단지를 만드는데 동네가 공장이었어요. 그리고 지목이 장이야. 그리고 지목은 도로야. 그럼 느낌 어떤 느낌이에요? 여기 공장 짓는데 이 도로를 뭘로 쓴 것 같아요? 남목에 따른 도로를 쓴 것 같죠? 그죠? 근데 예전에는 지적 분할해주면서 분필해주면서 장래의 용도대로 지목변까지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목만 장이지만 건물이 없어요. 다시요. 지목만 장이지만 건축 허가가 난 이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 도로가 지정공고한 이력이 없죠. 맞죠? 그 상황에서 요런 게 경매났어요. 맹지였어요. 그래서 도로다. 아이고, 위험한 게 되게 많습니다. 자, 이거는 왜 그러면 건물 잘 지었는지 설명해 볼게요. 지목을 보니까 임야가 대다수죠. 대가 몇 개 없죠. 이거는 뭐냐면 원래 이렇게 한 필지의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번을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본번이 4고 부번이 3이고 본번이 4고 부번이 5죠. 그죠? 그러니까 4번지였는데 자르면서 4-1, 2, 3, 4, 5, 6, 7, 8, 9 이렇게 만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 건물은 왜 이렇게 잘 지었다고 했느냐. 이게 그냥 필지 분할 허가를 안 해주니까 건축 허가를 받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건축 허가를 받고 준공이 나면서 그러면서 분필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요렇게 건축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준공이 나고 그러면서 분필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필지씩 잘라서 팔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땅을 사가지고 우리가 저런 주택을 다 짓서 다 하나씩 다 짓어서 분양한다. 부담스럽죠? 그런 돈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렇게 거지 같은 건물을 짓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뭐 하기 좋게 생겼어요? 부시기 좋게 생겼죠? 그래서 필지별로 분할한 다음에 얘를 부셔버린 거예요. 부시고 여기도 나중에 버드판 전원주택 지으면 전체가 전원주택 단지가 되겠죠. 그렇게 조성하려고 이렇게 분필한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맞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근데 이제 여기 바로 밑에 공동묘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분양이 안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 자, 질문. 4-2, 이거 낙찰받으면 돈 될까요? 4-2 지목도로 이거 낙찰받으면 돈이 될까 안 될까요? 4-2, 이거 지정공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도로 맨 밑에 뭐 있습니까? 4-12 지목 대. 그 12대에 뭐 있어요? 이거잖아요, 이거 지금. 12대 이 건물 있죠? 이 건물 준공 나면서 합필하고 분필하고 싹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지정공고 했어요? 건축 허가 받을 때 지정공고 하거든. 지정공고된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거 막을 수 있냐? 법적으로 못 막습니다. 그럼 옆에 땅 주인들 개발 못하게 내가 땡깡 풀 수 있냐? 내가 봐서 그것도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계획을 하고 한 거라서 연결하기 되게 좋게 해놨을 거예요. 하수관 같은 거 연결하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알밖에 안 될 땅이다라고 봅니다. 비슷하게 생긴 건데 한 개 더 볼게요. 자, 이거는 도로에 접한 땅 맞죠? 자, 이 땅은 남목에 따른 도로에 접해 있다. OX 추정해봐요. 이거는 지정공고한 도로에 접해 있다. OX. 이 땅은 도로에 지정공고된 도로에 접해 있다. OX. X. 봐봐요. 지목이 돼 있는 땅이 있어요, 없어요? 지목이 돼 있는 땅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 분필만 해준 거 그거거든. 지목이 돼 있는 땅이 없죠? 그죠? 그리고 지목이 돼 있는 땅도 없고 건축 허가를 받은 이력도 없어 보이죠? 맞죠? 그래서 이 땅은 뭐냐? 이 땅은 전에 접한 전입니다. 이렇게 긴 전에 접한 네모 반듯한 전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땅이 29전이 건축법상의 도로로 쓰인 이력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죠. 이런 게 정말 많아요. 경매물건 중에. 정말 많아요. 쌤, 그럼 이 29전이 이렇게 이쪽 도로 연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보는데 여기 남의 건물이 있어요.
남의 건물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은 마당이거든. 대지 분할이 안 돼요. 이게 이 땅을 통째 안 사면 이 건물을 통째 안 사면 도로 낼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분할하면 이 땅 주인이 땡잡은 것 같아. 다 먹을 수 있어요. 어쩌면 뒤를. 물론 이쪽 주인은 일로 도로 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나 몰라. 자, 그 다음에 미제 사건 하나 더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도로에 대해서 뭐 다 꿰차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강사라는 직업이 필연적으로 수강생들, 고객들의 어떤 그 확신을 받아서 먹고 사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뿐입니다. 실무로 들어가서는 아리까리한 거 진짜 많습니다. 법에 딱 떨어지지 않는 게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설계사들마다, 지역 설계사들마다 같은 지적을 보고 이건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의견이 분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은 명확하게 해놓고 이제 담당자가 볼 때 이거는 그 법에 이쪽에 해당된다 저쪽에 해당된다 그 해석이 다른 거거든요. 이것도 그 중에 한 개고 이거는 제 사례입니다. 지금의 저라면 이렇게 그럴 때처럼 안 했을 것 같긴 한데 그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고요.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앞에 현항도로가 있죠. 앞에 현항도로가 있는데 이 현항도로 소유자가 화성시예요. 그럼 이제 뭐 알아봐야 되죠? 현항도로인데 소유자가 화성시입니다. 또 뭐 알아볼까요? 지정공고는 아니지. 지정공고는 사도죠, 사도. 이건 현황도로니까 지정공고가 아니고 뭐예요? 그렇죠. 건축법상 도로로 쓰인 이력을 봐야 되죠. 그 딱 봤더니 보세요. 261-3 지목이 대. 근데 도로가 이거밖에 없죠. 맞죠? 그 다음 261-5 대. 도로가 이거밖에 없죠. 18대도 그렇고 261-16대도 이 현황도로밖에 없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야 이거는 건축법상의 도로가 될 확률이 99네 내가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럼 이때 당시 제가 이 물건을 왜 좋게 봤었느냐면 자 화면 좀 볼게요. 그 옛날에 여기 화성시 우정업 조합리라는 데를 아는 사람이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 중에는 정말 없었어요. 경기도 화성시 우정업 조합리에 제가 땅을 하나 낙찰받았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 어느 회원님이 종률이 쟤는 어쩌려고 젊은 애가 저까지 가서 뭐 저렇게 물이 고인 땅을 낙찰받았냐 이러더라고. 근데 저분은 그분이 중개사인데 물이 고인 땅을 낙찰받으면 뭘 하더라고. 뭐, 수맥 탐사냐고. 물이 고일 수겠지 그거 뭐. 아니 이종일만 주거지였는데 그랬거든. 근데 아무튼 이런 허벌판 동네 있죠. 파란 지붕 별로 없죠. 공장 별로 없죠. 그죠? 잘 보세요. 자 그런데 2012년도 볼게요. 2012년도에 이렇게 도로 공사하는 게 보이나요? 대이서양 고속도로 조합할시거든요. 인천 평택간 도로입니다.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었고 2013년도 12년도 넘어갈 때 이 도로 준공이 나요. 그래서 2015년도쯤 되고 최근 걸로 볼까요? 공장 많이 생겼죠. 별로 없었죠. 공장 겁나 많이 생겼죠.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회원님들이 도로 개통한다 땅값 언제 올라요? 라고 많이 묻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도로공사급 도로 고속도로죠. 도로공사급 도로가 개통한다면 개통하기 한 1년, 2년 그때부터 그 동네 정주 인구가 늘어날 호재들이 나와요. 자, 경기도 화성시입니다. 성장관리, 경기도 화성시입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이 뭐예요? 그죠? 성장관리권역이죠.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의 성장관리권역이죠. 그런 동네에 없던 고속도로 IC가 생기죠. 용도지역 뭐예요? 천지가 계획관리야. 그러니까 이 동네도 그랬어요. 이 동네도 2011년도 때쯤 되니까 공장 계획들이 막 생기더라니까, 요런 데들. 여기는 원래 그 전에 있었고, 이산단 생기고 막 이랬거든. 그래서 요런 데 보면 이제 땅 파는 느낌 들죠? 요런 데 맞죠? 근데 시간 지나니까 얘는 다 공장 됐거든. 엄청 공장 많이 생겼어요. 옛날하고 비교하면. 그럼 이렇게 공장이 많이 생길 계획이 이때 제가 입찰할 당시에 있었냐? 있었다니까. 그래서 산업단지 지정하고 뭐 하고 했는데, 근데 그 공장 사람들이 어디 와서 사느냐? 여기가 초, 중, 고 다 모여있는 요 마을에 와서 살겠죠. 용도지역으로 이야기해볼까요? 면사무소나 또는 업사무소가 있는 지역에 주상공 지역에 와서 살 거 아니에요. 야, 이 동네에다가 나홀로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면 잘 되겠네 하는 것이 그때의 제 계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상업지역 물건이 얼마 좋아. 맞죠? 야, 요거 사갖고 딱 지으면 되겠네 라고 봤어요. 요 집. 자, 현황을 보시고 이제 뭐 조사 하나 더 해야 될까요? 도로 주인이 현황 도로 주인이 개인이 아니고 화성시였어요. 이 땅 1999년에 지었거든요. 1999년도 지었는데 기반시설 이 도로를 지었겠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게 건축법상의 도로로 쓰인 이력이
차고 넘치죠 지금. 그 다음에 조사해야 될 게 요 폭이 몇 메다인지를 봐야 돼요. 이 폭이 4m 이상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잘 보세요. 차가 갑니다. 차가 가는데 여기 마늘 까는 아주머니 피신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이분이 피신 안 하죠? 그래도 차 지나가죠? 문도 열어놨죠? 그 지금 이분이 뭐래요? 야 우리 도로 폭이 4m네. 사람 문도 열어놓고 사람 마늘 까고 있고 차가 지나가는데 걸릴 필요 없다. 4m네. 요거 쟀어요. 재니까 4m 살짝 넘었나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100% 건축법상 도로 된다. 는 것이 입찰 전에 저의 계산이었어요. 근데 와 어떻게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생길 수가 있는지 이제 그때 당시로서는 요 밑에 도로가 이 도로 저촉돼 있는 거 요거죠. 요거. 그때 당시로서는 이 도로가 계획되어 있었어요. 예정도로였는데 이 도로가 실시계획이 안 났어요. 실시계획이란 말이 어려우면 단계별 집행계획이 안 잡혀 보상계획이 하여튼 안 잡혔어요. 쉽게 말하면 보상계획이 잡히지 않아가지고 도로가 그때로서는 언제 날지를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이 현황도로로 기반시설 해가지고 진출 허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이렇게 허가를 받으려고 했는데 건축가에서 건축가 과장이 좀 잘 알아보고 해라. 답변을 될 것 같다는 답변 못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이 농담하나? 그 생각 하다가 이 건물에 건축물 대장을 뗐어요. 건축물 대장을 떼면 건축 설계사가 어딘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건축 설계사가 어딘지 하니까 화성시청 앞에 있는 거예요. 약간 실무적인 이야기인데 건축사 이래 부르지만 우리가 허가방이라고 부르는 데들이 저 같은 건축주들은 허가방이라고 부르는 그 데가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 건축 허가 기준에 맞춰가지고 드로잉한 그림 그리는 거 설계하는 거는 별로 재주가 없는데 건축과장하고 술 많이 먹고 그 사람이 보는 도로 관점 이런 거 잘 아는 거야. 그 누가 이거 허가 좀 받아달라면 허가만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허가방이라는데 그런 사람들은 보통 시청 앞에 있거든요. 그 딱 이 사람 떼니까 시청 앞에 있는 거야. 그리고 전화를 먼저 했겠죠. 전화를 하니까 화성시 우정업 조합리에 일반 상업지역에 3층짜리 나가고 요 뭔지 지어준 거 있던데요. 그 건축사님이니까 하는 말이 아니 내가 그 건축사는 맞는데 내가 그거 언제 했어요 이러더라고. 기억을 못 한다는 건 뭐예요? 100% 허가방이죠. 그때 잘 됐다. 내가 설계는 다른 데가 사고 허가는 얘 통해서 하면 되겠다. 돈 두 군데 들어도 경매로 땅 싸게 사면 되잖아. 맞죠? 비일비재 한다니까. 오케이. 허가 맡겼대 됐네 했어요. 그래서 그 건축사 찾아갔어요 내가. 건축사가 하는 말이 뭐라냐면 나 귀를 의심했어요. 건축사가 뭐라냐면 건축과장이 바뀌어서 어렵다 이런 거예요. 건축법이 바뀐 것도 아니고 시행령이 바뀐 것도 아니고 화성시 조례가 바뀐 것도 아니고요. 예? 건축과장이 바뀌어서 그 사람은 도로를 너무 까다롭게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된다고 보상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다시 그 건축과장 찾아갈 때는 비타 502단짜리 있잖아요. 그거 사들고 시공사 사장 데리고 그 다음에 어느 시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저쪽에 서쪽에 있는 땡땡시의 주택과장 건축과 주택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주택과장 데리고 1일 3명이 갔단 말이에요. 1일 3명이 가서 건축과장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달라는데 그 사람이 잘 생각해보고 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하려고 내가 과장님 만나러 온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또 잘 알아보고 하라는 거예요. 1시간 내내 잘 생각해봐라, 잘 알아봐라, 잘 생각해봐라, 잘 알아봐라. 야, 나 그 사람도 대단하대. 힌트라도 주면 되잖아. 우리가 제일 짜증나는 게 뭐예요? 살다가 제일 짜증나는 게 뭐예요? 사귀어주지도 않으면서 친한 여자 이게 제일 짜증난다니까. 싫으면 싫다고 팍 끊든지. 죄송합니다. 안 되면 안 된다면 마음을 내려놓을 거냐. 된다고도 아니고 안 된다도 아니고 잘 생각해보라는 거 1시간 내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비트 500 들고 다시 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지내나 보자. 근데 지금의 저라면 입찰할 것 같아요. 지금의 저라면 도로 예정선이 있잖아요. 그럼 주차 설계를 주차를 빼곡히 넣으니까 8층까지 나왔었는데 주차 한 대 날리고 요렇게도 나오고 요렇게도 해가지고 허가 밀어넣고 안 되면 행정심판 가든지 소송하든지 행정심판이 소송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소송이 행정소송입니다. 왜 이래. 행정소송이 소송이고 소송이라면 행정소송, 가사소송, 형사소송, 민사소송 이런 4개 있잖아요. 그 행정청이 잘못했다. 행정소송을 하는 거지. 저는 행정심판 안 해요. 행정심판은 누가 하는 거냐면 화성시가 잘못했는지 못했는지를 누가 봐요? 경기도가 봐요. 공무원이 공무원을 해요. 편든다고. 행정심판 했다가 결과 나는데 그러고 나서 행정소송 가면 행정심판한 게 근거가 돼서 더 불려지거든. 근데 잘못했다. 그러면 행정소송으로 바로 가버리면 그러면 판사가 공무원 한 걸 보잖아요. 그게 낫다니까. 그냥 해봐라, 이제 할 거면 해라. 나는 행정소송 간다. 이래 볼 것 같거든, 지금의 저라면. 근데 저는 그때 꼬리를 내렸습니다. 이게 왜 미제 사건이 되느냐. 공매로 넘어가서 이 집이 살인사건 난 집이었거든요.
살인사건 난 집의 장점이 뭐예요? 명도가 쉽다. 세입자가 세입자를 죽였어요. 그 뭐예요? 한 명은 하늘로 명도, 한 명은 감옥으로 명도. 다른 세입자가 살고 싶겠어요? 그죠? 예,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왜 미제 사건이 돼버렸냐면 예정 도로가 나버렸어요. 이 도로가 2016년? 에도 없었죠? 그죠? 근데 이 도로가 나버렸네? 그처럼 이거 공매로 낙찰받은 사람이 경매도 진행 중이고 공매도 진행 중이었거든요. 공매로 낙찰받은 사람이 집을 허가를 어떻게 받나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허가받아서 지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한 수 배우려고 그래서 우정업을 한 번씩 갈 때마다 들렸단 말이에요. 계속 안 짓더니 어느 날 도로가 나버린 거예요. 에라이 미제 사건이 되어버렸네. 그 도로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선생님들이 법적인 내용을 굉장히 명료하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중간한 것들이 아니 그 지역에 허가방 하고 있는 건축사도 그죠? 일을 안 맡으려고 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현황도로의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든지 현황도로 주인이 개인이라든지 이러면 얼마나 그런 일이 많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도로가 법정 도로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조심해서 접근하고 입찰 전에 반드시 지역 설계사 같은 데 통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저한테 물어도 답변이 비슷하게 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담당자가 뭐라고 할지 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떤 센스로 보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하도 빡이 차가지고 아마 이때 입찰하고 했으니까 2월달 1월달 요 무렵에 그 건축과장한테 질문했어요. 그러면 승진해 나가지고 과장님 그럼 다른 부서는 언제 갑니까? 이랬지. 그러니까 좀 올해 왔습니다 이런 거야. 2013년 2월달인데 지난달에 왔다는 거야. 그 언제 가냐 물으니까 언제 가냐 언제 왔는데 아이고 그랬던 사건입니다. 이거 허가 날 것 같아 안 날 것 같아요? 맞죠? 내가 날 것 같으니까 설명을 날 것 같다는 게 아니고 나는 게 맞아요. 나는 게 맞는데 그때 저는 이거 소송한다 하더라도 돈 끼면 또 다음 투자하는데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또 막 어차피 이때 또 주택 경기 안 좋고 이래서 경매 많이 나올 때 있거든. 이거 안 하면 또 뭐 딴 거 하면 되지 하면서 그때 그냥 공부했다 참 치자 이랬는데 지금에 저는 아마 이거 할 것 같아요. 이거 해서 돈 많이 벌었을 건데. 나홀로 아파트 지으면 세대수 잘 나왔거든요 이거.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하고 또 한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한 10분 쉬었다가는 이제 도로구역에 주의해야 될 내용부터 살펴볼게요.